평범한 3월의 어느 날, 아내 나연이 저녁 식탁에서 문화센터 팸플릿을 꺼내놓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딸 서윤이가 학교 숙제를 하고 나는 뉴스를 보던 그저 평범한 저녁이었다. 요가 클래스 등록했어. 다음 주부터 시작해. 13번째 결혼기념일이 지난 지금 나연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설렘이 느껴졌다. 지방 공기업에서 15년차 팀장으로 일하며 겨우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는 나로서는 아내가 뭔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는 게 반가웠다. 최근 들어 그녀의 한숨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으니까. 엄마가 요가라니 상상이 안 돼. 서윤이가 숙제에서 고개를 들며 킥킥거렸다. 15살 중학생의 눈에는 엄마의 요가가 그저 우스운 일이었나 보다. 솔직히 나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활발했던 대학 시절 이후 나연은 점점 집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운동이라곤 아파트 단지 산책이 전부였으니 갑작스러운 요가는 의외였다. 너무 무료해.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 나연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갈증이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동안 그녀의 일상이 얼마나 단조로웠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미건조해졌을까? 직장에서 밀린 업무 생각에 잠을 설치는 동안 옆에 누운 나연은 요가 자세를 검색하며 흥분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요가 수업이 시작된 지 2주째 나연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다. 예전에는 대충 묶어 올리던 머리도 정성스레 손질했다. 한때 그저 편한 운동복 차림이었을 요가복이 점점 브랜드 제품으로 바뀌어갔다. 이번에 샀어. 어때? 문화센터 가기 전 거울 앞에서 새 요가복을 입어보던 나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마치 대학 시절 첫 데이트 때 옷을 고르던 그 시절처럼. 예쁘네.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지만 나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순간 가슴이 아팠다. 내가 언제부터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윤이가 던진 질문이 내 생각을 깨웠다. 엄마, 요가 선생님은 어때? 나연은 수저질을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다. 젊고 실력 있으시더라. 자세 교정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 말을 하며 그녀의 볼이 살짝 부러진 것을 놓치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던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요가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생기가 돌았다. 요가 자세 이름을 외우는 모습, 수업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웃으며 말하는 모습. 그날 밤 서윤이가 내 서재로 찾아왔다. 아빠, 엄마가 좀 이상해. 전화기를 손에서 안 놓고 계속 웃어. 사춘기 딸의 예민한 촉수가 무언가를 감지한 걸까? 엄마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좋은 거지. 내 대답에 서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근데 왜 자꾸 핸드폰을 숨기는지 모르겠어. 아이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단지 내 의심이 과하다고. 나연은 그저 오랜만에 활력을 찾은 것뿐이라고. 요가를 시작한 지 한 달째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 멈칫했다. 나연이 쓴 금액 중 낯선 항목이 눈에 띄었다. 개인 요가 레슨이라는 메모와 함께 꽤 큰 금액이 적혀 있었다. 단체 수업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행복한 표정을 깨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다. 주말 아침 나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오늘 개인 레슨 시간 괜찮으세요? 커피숍에서 요가 철학에 대해 더 이야기해봐요. 재민, 남자 이름이었다. 당연히 강사겠지. 하지만 왜 주말에? 그리고 왜 문화센터가 아닌 카페에서? 일어나는 의문을 억누르며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었다. 오늘 오후에 개인 수업 받고 올게. 서윤이는 학원이니까 저녁 준비해 둘게. 샤워를 마친 나연이 말했다.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하는 그녀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지금 입고 있는 요가복이랑 다른 걸 준비했네. 무심코 던진 내 말에 나연은 잠시 멈칫했다. 아,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새로 샀어. 너무 비싸진 않아. 그녀의 말투가 살짝 떨렸다.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알게 된 나연이 거짓말할 때 나오는 미세한 떨림이었다. 그날 오후 서재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문득 며칠 전 카페 앞을 지나다가 곰 광경이 떠올랐다. 나연과 비슷한 옷차림의 여자가 젊은 남자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당시에는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나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에 섞여 서윤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가 좀 이상해. 내 마음속에도 서서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요가를 시작한 지 2달째. 우리 집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늦잠을 자던 나연이
이제는 일찍 일어나 요가 동작을 연습했다.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고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집중하는 모습이 낯설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가족 나들이 가는 건 어때? 오랜만에 제안해봤다. 아내의 취미생활이 반갑기도 했지만 가족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요가 워크숍이 있거든. 다음 주는 어때? 실망감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들어 나연의 거절이 많아졌다. 가족 외식, 주말 영화 관람, 친척 방문까지 그 자리를 요가라는 단어가 대신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서윤이가 숙제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엄마 요즘 많이 바쁘지? 요가 재밌어? 요가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셔. 재민쌤이라고. 서윤이의 대답에 귀가 솔깃해졌다. 남자 선생님인데 다들 좋아하셔. 젊고 잘생겼거든. 식탁에서 설거지하던 나연의 손이 잠시 멈추는 것을 눈치챘다. 서윤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엄마가 개인 레슨도 받는데 비싸다면서도 계속하더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개인 레슨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내가 젊은 남자 강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스스로가 너무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주중 어느 날 퇴근길에 문화센터에 들렀다.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해 함께 저녁을 먹자는 생각이었다. 문화센터 로비에서 요가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익숙한 얼굴들 사이로 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요가 수업 끝났나요? 안내 데스크에 물었다. 네. 방금 끝났어요. 찾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내를 마중 나왔는데요. 김나연이라고. 직원이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다. 오늘 출석하셨네요. 아마 강사님과 개인 상담 중이실 거예요. 저쪽 카페에 계실 수도 있고요. 문화센터 내 작은 카페로 향했다. 구석 자리에 나연이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운동 강사답게 체격이 좋았고 자연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나연은 그의 말에 집중하며 때때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요가 포즈가 그려진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단순한 레슨 상담처럼 보였지만 나연의 표정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고 자세를 설명하는 강사의 손짓을 따라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선물 상자를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접근하려다 멈췄다.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나연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즐거움을 깨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다가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나연이었다. 여보,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 요가 후 몸이 굳어서 추가 스트레칭 좀 하려고. 잠시 망설였다. 방금 본 광경을 언급해야 할까? 하지만 그저 알았어. 조심히 와라고 대답했다. 대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 내게 말하지 못할 무언가가 생겼다는 사실이 더 마음 아팠다. 집에 도착하자 서윤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있었다. 아빠, 엄마는? 조금 늦는데.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엄마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어진 나연이 들어왔다. 그녀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요가 수업은 어땠어? 나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괜찮았어. 오늘은 좀 어려운 동작을 배웠어. 개인 레슨도 받았다며? 그녀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래. 어떻게 알았어? 서윤이가 말해줬어. 안도의 표정을 짓는 나연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내가 문화센터에 들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솔직해지길 바랐던 걸까? 아니면 내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걸까? 그날 이후로 나연의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게 되었다. 남편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오늘 수업 후 자세 교정한 것 잘 유지하세요. 몸의 정렬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에는 더 깊은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기대하세요. 재민. 단순한 강사의 문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문장의 끝에 붙은 윙크 이모티콘이 마음에 걸렸다. 나연의 답장도 확인했다. 덕분에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다음 수업이 기다려져요. 메시지 내용보다 더 걱정된 건 문자의 횟수였다.
수업 시간 외에도 그들은 잦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오늘 본 영화 어땠어요? 추천해주신 책 구매했어요. 이번 주말 워크숍 준비물 잊지 마세요. 단순한 선생님과 수강생 사이를 넘어선 대화들이었다. 나연의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다. 집안일에 소홀해졌고 가족 식사 시간에도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다. 서윤이와의 대화도 줄었다. 아이는 그런 엄마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아빠, 요즘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어느 저녁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다. 시험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그냥 잘했네라고만 하고 다시 핸드폰만 봐.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연은 항상 서윤이의 학업에 열심이었다. 시험 전에는 야식을 준비해주고 성적표를 받으면 작은 선물로 격려하곤 했었다. 그런 그녀가 변하고 있었다. 나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직장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졌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는 내 모습이 싫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주말 나연은 요가 워크숍을 이유로 아침 일찍 나갔다. 그녀의 화장대를 정리하다 낯선 립스틱을 발견했다. 평소 그녀가 즐겨 쓰던 색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옷장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 옷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평소보다 화려하고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46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주름이 늘었고 허리둘레도 늘었다. 15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추구했지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런 내 옆에서 나연도 함께 나이 들어갔다. 문득 깨달았다. 아내는 단순히 요가가 아닌 잃어버린 젊음과 설렘을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젊고 매력적인 요가 강사 재민이라면 이 위험한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매년 이맘때면 소박하지만 특별한 저녁 식사와 작은 선물로 기념했었다.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나연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지만 무언가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서윤이와 함께 선물을 고르기로 했다. 주말 오후 백화점에서 딸과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였다. 아빠, 저기 봐. 서윤이가 몸을 숨기며 속삭였다. 시선을 돌린 곳에는 나연이 서 있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예쁘게 꾸민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연 옆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문화센터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요가 강사였다. 그들은 보석 매장 앞에 서서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었다. 서윤이의 손을 잡고 기둥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단순한 선생님과 수강생 관계라면 왜 주말에 백화점에서 만나는 걸까? 그것도 요가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저 아저씨가 요가 선생님이야? 서윤이가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엄마가 왜 저기 있는 거야? 오늘 친구 만난다고 했는데. 서윤이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다. 나연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건 처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그냥 가자. 다른 날 다시 오면 돼. 서윤이의 어깨를 감싸며 백화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윤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백화점에서 본 광경이 그녀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이다. 15살의 아이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빠, 엄마가 그 선생님이랑 그런 거야?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답하기 어려웠다. 확실한 건 없어. 어른들 사이에는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일단 엄마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린 나이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후 서재에 앉아 깊이 생각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나연을 컨프런테이션 할까?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었다. 결심이 섰다.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날이 나연의 개인 레슨 날이었다. 연차를 내고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척했다. 나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요가복을 가방에 챙기고 있었다. 오늘도 개인 레슨이야? 무심한 척 물었다. 재민쌤이 자세 교정을 봐주시기로 했어. 나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다. 한때 내게 보여주던 그 톤이었다. 몇 시에 끝나? 데리러 갈까? 괜찮아. 끝나고 장 좀 볼 거야. 나연이 서둘러 대답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차를 몰아 문화센터로 향했다.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나연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얼마 후 젊은 남자가 도착했다. 재민이었다. 그는 건물로 들어가기
전 주변을 둘러봤다. 마치 누가 지켜보는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나연이 나왔다. 재민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재민이 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다. 단순한 강사와 수강생 관계라고 보기엔 그 접촉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다. 재민의 차에 함께 타는 모습이 보였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쩌면 아직도 단순한 오해일 수 있다고 자위하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다. 재민의 차를 따라갔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다. 언덕 위에 위치한 전망 좋은 곳이었다. 차 안에서 지켜보는 동안 카페 테라스에 앉은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재민이 나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다.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내 눈이 잘못 본 것이라고 부정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다. 2시간 후 그들은 카페를 나와 다시 차에 탔다. 이번에는 도심 외곽의 호텔 방향으로 향했다. 차를 멈추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더 볼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게 분명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폭우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도 내 마음처럼 울고 있는 것 같았다. 13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지은 보금자리, 서윤이의 웃는 얼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듯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서윤이는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며 나갔다. 빈집에서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핸드폰에는 나연과 재민의 사진이 있었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일어났다.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었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욕조에 앉아 울고 있었다. 서윤아, 왜 그래? 친구 집 안 갔어? 서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한테 거짓말해서 미안해. 학교 끝나고 엄마 따라갔어.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엄마가 계속 이상해서 나도 확인하고 싶었어.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랑 그 선생님이 호텔에 들어가는 거 봤어.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서윤이의 어깨가 흔들렸다. 15살 아이에게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한 것이 가슴 아팠다. 내가 다 망쳤어. 엄마가 요가하게 도와준 것도 나고 선생님 소개해준 것도 우리 친구 엄마고. 서윤이가 흐느였다. 다 내 잘못이야. 서윤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른들의 문제야.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 그날 밤 서윤이를 재운 후 책상에 앉았다.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카드 명세서, 문자 내역, 사진들, 나연과의 대화를 준비했다. 더 이상 회피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들.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다. 나연이 돌아왔다. 그녀는 화장이 약간 번진 채로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발그레한 기운이 느껴졌다. 어디 갔다 왔어? 조용히 물었다. 나연은 잠시 굳었다가 대답했다. 친구 만나서 저녁 먹었어. 어떤 친구? 그냥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이야.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1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나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책상 위에 증거들을 가리켰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가슴 속 분노, 배신감, 슬픔이 뒤엉켰다. 하지만 가장 크게 느껴진 것은 공허함이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며 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 호텔 앞 장면, 문자 내역 캡처 화면까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어떻게? 나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난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13해를 함께한 아내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설명할 기회를 줄게. 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나연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심인지 들켰다는 공포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어. 의미 없는 일이야. 그녀가 말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의미 없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거짓말하고 우리 딸이 불안에 떨게 만든 거야? 서윤이가 알아? 나연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내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 내 말에 나연이 숨을 들이켰다. 15살 아이에게 어떤 충격을 줬는지 알아? 나연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주저앉는 그녀의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서윤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다. 어떻게 시작된 거야? 마침내 물었다. 나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정말 그냥 요가였어.
운동이 좋아서 개인 레슨도 받았고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어떻게 재민이 천천히 접근했는지, 어떻게 그가 그녀의 외로움을 파고들었는지, 내가 퇴근 후 서류에 파묻혀 있는 동안 재민은 그녀에게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했다. 난 내가 필요했어. 하지만 넌 늘 일에만 집중했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도 책임이 있을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에 몰두하는 동안 나연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던 걸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리는 가족이야. 서윤이의 부모고. 나연이 고개를 들었다. 난 숨 막혔어. 매일 같은 일상, 같은 대화, 같은 얼굴들. 재민이는 다른 세계를 보여줬어. 다른 세계? 쓴웃음이 나왔다. 호텔 침대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연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넌 몰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그럼 말했어야지. 상담을 받거나 함께 해결하려 노력했어야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갑자기 서윤이의 방문이 열렸다. 아이는 눈이 붉어진 채 복도에 서 있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만해.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싸우지 마. 나연이 황급히 일어섰다. 서윤아, 엄마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 서윤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다. 평소에 순한 아이답지 않게 날카로웠다. 엄마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는 거. 우리한테 계속 거짓말한 거? 서윤아, 이건 어른들이. 나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서윤이는 뒤로 물러섰다. 난 15살이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엄마가 변한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전화만 보고, 웃고, 화장하고.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그게 이런 거였다니. 나연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서윤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계 소리만이 크게 울렸다. 가족의 일상이 붕괴되는 소리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마침내 물었다. 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난 모르겠어. 재민이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어. 우리 사이에. 무슨 말이야? 우린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넌 안정과 일상에 만족하지만 난 갑갑해. 나연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열정도 설렘도 없는 삶이 견디기 힘들었어.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안정된 삶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나연의 욕구를 간과했는지 모른다. 그 사람과 계속 만날 생각이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연이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나가서 생각 좀 할게. 일어나 자켓을 집어들었다. 이대로 있다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것 같았다. 여보, 나연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밤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무작정 걸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 서윤이의 탄생, 첫집 마련, 승진 축하 파티.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의 변화들, 나연의 달라진 행동, 차가워진 눈빛, 줄어든 대화. 어느새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다.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다. 꺼진 불빛 속에서도 그곳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장소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아빠, 어디야?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 걷고 있어. 괜찮아?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서윤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아이는 내가 집을 나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곧 갈게. 아빠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그렇게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나연이었다. 주저하다 받았다. 재민이랑 끝낼게.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안도감, 의심,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배신감. 진심이야? 응, 이건 미친 짓이었어.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해. 나연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침묵했다.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깨진 신뢰를, 특히 서윤이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해. 마침내 대답했다. 당장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집에 도착하자 서윤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를 품에 안았다. 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오늘은 그냥 자자. 서윤이에게 말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다음날 아침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윤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나연은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서윤아, 학교 늦겠다.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윤이는 말없이 가방을 챙겼다. 현관에서 그녀를 보내며 안아주었다. 오늘 일찍 들어올게. 같이 저녁 먹자. 약속했다. 서윤이가 떠난 후 나연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차분해 보였다. 어젯밤에 재민에게 전화했어. 모든 걸 끝냈어. 나연이 말했다. 그의 반응은? 처음엔 화냈지만 금방 체념했어. 아마 다른 여자들도 있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났다. 다른 여자들?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그의 핸드폰을 봤어. 비슷한 문자를 여러 여성에게 보내더라. 같은 말, 같은 약속, 같은 호텔까지. 가슴이 철렁했다. 아내가 그저 연애 사기꾼의 먹잇감이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걸 알고도 계속 만났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는 이미 빠져 있었어. 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지.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고.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시간. 우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 제안했다. 부부 상담. 서윤이도 함께. 나연이 놀란 듯 쳐다봤다. 우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당장은 모르겠어. 하지만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가능성을 찾고 싶어. 진심을 말했다. 물론 쉽진 않을 거야. 신뢰는 이미 깨졌으니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어색했지만 적어도 함께였다. 서윤이는 여전히 나연을 피하는 듯했지만 작은 대화들이 오갔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다. 서윤이에게 상담사를 만나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정말 그 사람이랑 안 만날 거야?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연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이는 손을 뺐다.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절대 안 만날 거야. 약속할게. 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용서받기 힘들다는 것도 알아. 서윤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한 화해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작은 시작이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특히 서윤이를 위해 노력해볼 가치는 있었다.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1년이 지났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 가족은 서서히 변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파트를 옮긴 것이다. 예전 집에 묻어있던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기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선택한 일이었다. 첫 부부 상담 날, 상담사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신뢰는 한순간에 깨지지만 회복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이제야 깊이 이해한다. 서윤이는 16살이 되었다. 더 이상 말이 없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하게 개인 상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나갔다. 상담사는 서윤이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한 아이라고 했다.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갈 건데 엄마도 같이 갈래? 아침 식사 중에 서윤이가 나연에게 물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다. 나연의 눈에 기쁨이 번졌다. 서윤이가 다시 엄마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전부터였다. 처음에는 학교 이야기, 그 다음은 친구들과의 작은 갈등, 그리고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까지. 나연도 많이 달라졌다. 더 이상 화려한 옷이나 과한 화장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윤이의 학교 도서관에서 주 1회,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3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듯했다. 나와 나연의 관계는 복잡하다. 그날 밤의 충격과 배신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 부부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연의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내가 가족보다 일에 집중했던 시간들,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요즘은 어때? 상담사가 마지막 세션에서 물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나요?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마다 가족 산책이 일상이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여행을 떠난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다. 특히 변한 것은 나 자신이다. 일에 매몰되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는 습관을 들였다. 매주 금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해 회식도 거절한다. 팀원들이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그들도 이해한다.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재민의 소식은 우연히 들었다.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서윤이와 간식을 먹고 있을 때였다. 옆 테이블의 여성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 요가 강사 말이야. 결국 잘린대. 여러 수강생들이랑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그래? 난 그 사람 수업 들으려고 했는데 별로야. 솔직히 실력은 그저 그런데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만 했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다. 서윤이의 표정을 살폈지만 다행히 아이는 그들의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바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연에게 재민의 소식을 전할지 고민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과거가 되었다. 다시 꺼냄으로써 아물어가는 상처를 헤집을 필요는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서윤이가 자신의 방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연과 함께 발코니에 앉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어. 나연이 갑자기 말했다.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위험에 빠뜨리다니.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이제는 그런 접촉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우리 모두 실수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지.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가 날 용서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것도. 침묵 속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학교에 가기 전 내게 다가왔다. 아빠, 나 이번에 학생회장 선거 나갈까 해. 놀라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찾아왔다. 내성적이었던 서윤이가 이제는 앞에 나서려 하고 있었다. 아이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어른들의 실수와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 자신도 성장한 것이다. 훌륭한 생각이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격려했다. 서윤이가 학교에 간 후 나연이 차를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나섰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지만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직장에서 긴급한 회의가 잡혔다는 연락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달려갔을 일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대응했다. 오후에 참석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오전 시간을 이용해 아내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가방이 아닌 우리 가족의 사진을 모아 작은 앨범을 만들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최근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담았다. 상처와 시련까지도 우리 이야기의 일부이기에. 오후에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다. 1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건물일 뿐 더 이상 내 가슴을 흔드는 장소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나연과 서윤이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내는 영화 관람 후 딸과 함께 장을 봐왔다고 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주방에 가득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다. 저녁 식사 중 서윤이가 학생회장 출마 계획을 나연에게도 이야기했다. 나연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번졌다. 그녀는 서윤이의 공약을 함께 구상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내 아빠처럼 책임감 있게 그리고 내 엄마처럼 따뜻하게 하면 분명 좋은 회장이 될 거야. 나연이 말했다.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잠시 멈칫했다. 지난 일 이후 나연이 이렇게 가족을 하나로 묶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순간적인 정적 후 서윤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난 아빠랑 엄마의 좋은 점만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달력을 보며 다음 주말 계획을 세웠다. 서윤이가 좋아하는 바다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나연이 숙소를 예약하고 내가 운전을, 서윤이는 여행 코스를 짜기로 역할을 나눴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완벽한 회복은 아직 먼 길이다. 나연을 완전히 신뢰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서윤이의 마음속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함께 걷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지도 모른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서로를 지탱해주는 것. 실수와 상처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여보, 차? 나연이 조용히 물었다. 아니, 아직.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 속에서 생각했다. 우리는 문화센터 뒤의 그림자를 지나 이제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